가속도 벡터를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가속도 벡터를 좌표계로 대표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속도 벡터를 직각좌표계로 대표하든지 극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먼저 지난번에 한 거 잠깐 한번 돌이켜보면 위치 벡터는 좌표계 원점에 의존했죠. 그리고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xx 헷 더하기 y 헷으로 대표됐고, 극좌표계에서는 한 항에 의해서 로 헷 이렇게 대표됐죠. 근데 이것을 변이 벡터로 했을 때는 변이 벡터는 r'에서 r을 뺀 것인데, 자, 위치 벡터와는 달리 변이 벡터는 원점과는 관계가 없었죠. 그리고 이것을 직각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하면 됐냐면, dr은 여기에 아까 dt로 나눴을 때 dt분의 dx, dt분의 dy 나오고 dt만 없애면 이게 바로 미분으로 표시한 변이 벡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변이 벡터는 어때요? r에서 r'에서 r을 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변이 벡터인데 이것을 두 성분으로 나누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 x 헷 dx, 크기는 dx이고 방향은 x 헷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dy죠. 여기 크기가 성분이 dy고 이제 y 방향이죠. 이것을 극좌표계에서 보면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 극좌표계에서는 로 방향은 d 로지만 파이 방향은 로에다가 d 파이를 더했죠. 자,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dr 변이 벡터는 이건데, 로 d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d로가 되죠. d로. 근데 요게 바로 파이 방향의 성분인데, 파이 방향의 성분은 요 각에다가 뭐를 곱한 겁니까? 여기에 반지름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로 d 파이, 이래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변이 벡터를 극좌표계로 표시하면 한 항이 더 생기고, 이 항은 파이 방향이고 크기는 로 d 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속도 벡터를 만들었더니 어떻게만 하면 됐어요? 변이 벡터를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나누기만 하면 속도 벡터가 나온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으냐면 위치 벡터를 dt분의 d 이렇게 해서 이 도함수를 구한 거나 같은 의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좌표계에서는 변이 벡터에서 dt로만 나누면 되니까 요게 바로 x방향의 속도, 요게 y방향의 속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극좌표계를 표시하면 그때도 변이 벡터를 또 dt로만 나누면 됐으니까, 그러면 요게 바로 로 방향의 속도고 요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방향의 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았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가속도 벡터를 두 좌표계에서 대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벡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뭐예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델타 t하고 델타 v의 차분의 비죠. 이 차분의 비가, 이 차분이 작아지면 미분의 비가 되고, 이 미분의 비는 무슨 얘기냐 마찬가지냐면 요 안에 거 사실은 dt분의 dv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게 바로 뭐예요? dt분의 d하고 또 dt분의 d하고 r이니까 dt분의 d를 두 번 한 거, 그렇죠? dt분의 d를 두 번 한 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제곱이 두 번 했다고 하는 걸 한꺼번에 썼어요. 그래서 dt분의 d의 제곱을, 요거를 dt 제곱, d 제곱 이렇게 앞쪽에다 d 제곱을 썼죠. 그래서 r 하면 r을 두 번 도함수를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치 벡터의 방향은 원점에서 물체까지의 방향이고, 변이 벡터나 속도 벡터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인데, 그러면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속도 방향의 방향은 뭐와 같으냐면 속도가 변화한 방향이에요. 속도가 변한 방향이 바로 가속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이니까 구태여
가속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 무엇을 이용하는 게 좋냐면 앞으로 배울 F는 MA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처음에 좀 소개했었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명한 운동법칙이에요. 이 운동법칙에서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합력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여기 있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과 같은데 이건 바로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합력의 방향과 같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의 방향은 그건 원점에서 물체까지의 방향, 변위 벡터나 속도 벡터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대신 가속도의 방향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두고 이 가속도의 방향이 그래서 물체에 움직이는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직선 운동하는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떤 방향을 하나를 플러스 방향으로 딱 정하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속도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도 0보다 크고 가속도도 0보다 크다면 무슨 말일까? 이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점점 더 빨리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가속도란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속도의 변화량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나중 속도가 처음 속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되겠어요. 점점 더 빨라진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0보다 크고 가속도도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점점 더 빨리 움직인다. 근데 속도가 0보다 크고 가속도는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는 건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근데 어떻게 움직여요? 점점 느리게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점점 느리게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빠르기가 감소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0보다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데 가속도도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지만 가속도도 왼쪽을 향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빨리 움직이는 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점점 더 빨리 움직인다. 근데 속도는 0보다 작아 왼쪽으로 움직이죠. 근데 가속도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빠르기가 점점 늦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속도의 부호가 이 부호가 이제 방향을 표시하죠. 가속도의 방향이 무슨 의미인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움직이는 방향은 아니에요. 자, 속도가 변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딱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어떻게 해요?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 대표하는 거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된 거였어요? 속도 벡터를 속도의 미분, 속도의 차분하고 시간의 차분의 B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속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직각좌표계에서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겠어요. 미분하는데 이 단위 벡터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미분해서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 미분하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그 가속도의 X방향 성분을 가속도의 X방향 성분, Y 앞에 있는 걸 Y방향의 성분이라고 하면 이거 미분해보면 이게 속도니까 미분할 때 요거 그대로 놔두고 앞에 것만 두 번씩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뭘 이용했냐면 이제 이거 단위 벡터는 안 변한다는 걸 이용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X방향의 성분은 dt 제곱분의 d 제곱 x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좌표를 두 번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x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y좌표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의 y방향 성분 나온다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직각좌표계는 이렇게 속도 가속도의 성분 구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위 벡터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극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위 벡터가 시간에 의존하는데 우리 이제 단위 벡터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극좌표계에서 속도 벡터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로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걸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돼요? 미분할 때 요것도 미분하고 요것도 미분하고 요것도 미분하고 요것도 미분하고 요것도 미분하고 5번 미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5번 미분한 항을 다 쓸 것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인데 우리 무엇을 이용해야 될 것 같으면 요게 뭔지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뭔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뭔지 우리 알죠. dt분의 d로는 뭐였습니까? d로는 요거는 파이 방향인데 그 크기는 뭐였어요? dt분의 d파이였어요. 그 다음에 dt분의 d파이는 뭐였어요?
dt분의 d파이는 로 방향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dt분의 d파이가 붙었죠. 자,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집어넣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어넣은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정리할 것 같으면 로 방향의 성분은 이렇게 두 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의 성분은 이렇게 세 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같았어요. 앞에 2가 붙었어요. 그래서 5개의 항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극좌표계에서는 가속도가 복잡합니다. 가속도가 어떻게 복잡하냐면 어때요? A로는 여기에 이렇게 두 항으로 되어 있는데 dt 제곱분의 d 제곱 로 빼기 로 dt분의 d파이 제곱 이렇게 되고 파이는 여기 이 dt분의 d로 dt분의 d파이 그다음에 로 dt 제곱분의 d 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가속도의 로 방향의 성분하고 가속도의 파이 방향의 성분이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원운동을 한다면 그때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가속도의 파이 방향의 성분은 이쪽으로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속도의 파이 방향의 성분이 되겠어요. 로 방향의 성분이 어떠냐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더라도 로 방향의 성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이게 속도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속도가 바뀌었어요. 이 속도가 바뀐 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바뀐 건 바로 그게 가속도가 되죠. 근데 요건 위치 벡터고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있을 때 속도가 여기서는 속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는 속도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요 두 개 바뀐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안쪽을 이렇게 향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속도가 바뀐 방향의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요 안쪽 중심 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빨리 움직이지 않고 등속 원운동을 하더라도 요 로 방향의 가속도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를 향하냐면 중심 쪽을 향해요. 그래서 이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서는 좀 더 이제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는 원운동을 시설할 때 편리한데 원운동이란 어떤 거냐면 로가 일정한 경우죠. 그때는 우리 가속도 표시한 거에서 dt분의 d로는 다 0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거 일정하니까.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냐면 요 로를 A라고 놓으면 요 가속도 A라면 A dt분의 d파이 파이 하니까 요거 하나만 딱 남았어요. 속도는 원운동 할 때는 요거 하나 남은 거 우리 전에 했었죠. 그래서 요걸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V는 A, 요게 속력이에요. 속력은 이렇게 되고 요거 방향은 파이 방향이다.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는 속도는 뭐의 방향밖에 없냐면 파이 방향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운동에서는 그렇죠. 속도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접선 방향이 바로 파이 방향이 되겠어요. 그리고 dt분의 d파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각속도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 로가 일정할 때는 한 번 미분한 게 0이니까 두 번 미분한 것도 역시 0이 되겠어요. 그래서 A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0이 되고 그다음에 요건 반지름 그대로 있고 요거 각속도죠. 각속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에 제곱한 거 이게 바로 로 방향의 가속도인데 원운동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등속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중심 방향이다. 이 구심 방향의 가속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등속 원운동을 하면 속도가 안 변하면 뭐도 0이 되냐면 dt분의 d파이도 0이 돼요. 그래서 뭐밖에 없냐면 가속도는 구심가속도밖에 없는데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 점점 빨라지면 요 파이 방향의 성분도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파이 방향의 성분을 표시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